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일 을미요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일 을미요 두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1일 을미요 세 번째 기사 도원수의 장계의 전목에 의하여 정원에 전교하였다. 경의 장기를 보건대 삼가 싸움의 승리로 조금 생기를 얻었다고 하니 매우 가상하다. 군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즉시 마련하여 성첩한 다음 군관편에 내려보낼 것이다. 다만 그 중에서도 장사로서 용감하게 싸움에 임하여 특이한 군공을 세운 사람은 별도로 서게 하고 또 김시약은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 아울러 살펴 아랠 것을 도원수에게 하사하라.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상이 이르기를 지난해 한산 싸움의 패배에 대해 수군 제장들에 대하여 즉시 공과 죄를 가려내어 법대로 처리했어야 했는데도 아직까지 고식적인 습관에만 젖어 위험을 밝히는 교훈을 보여줄 생각을 않고 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의 죄도 바로잡지 않고 한 사람의 공도 줄 생각을 않고 있다. 지금까지 한 사람이 죄도 바로잡지 않고 한 사람이 공도 보상을 하지 않고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진 채 공을 세워 속죄하도록 하자는 것에 불과한데 이에 대하여 비변사는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비록 한백의 장수가 되더라도 싸움을 승리로 이끌지는 못할 것이다. 또 원수마저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보아 한 명의 교위라도 목을 베어 군유를 크게 징계시키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이를 성사시킬 수 있겠는가? 옛 사람이 삼군으로 하여금 죽음을 영광으로 삶을 지옥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권징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지금 한산 싸움에 대하여 실시한 권징은 과연 어떠한가? 이 일은 여느 심상한 일이 아니니 서둘러 권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세월이 점점 오래되고 나면 사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였는데 비변사가 아뢰기를 원균이 주장으로서 절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적들로 하여금 불의의 기습을 감행하도록 하여 전군이 함몰되게 하였으니 저는 모두 주장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각 장사들의 공죄에 대해서도 신상필벌을 행하여 군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균 한 사람에게만 핑계대지 말라 하였다. 이 사내와 윤누스가 그렇게 아래게 한 것이었다. 사실은 논한다. 한산의 패배에 대하여 원균은 책형을 받아야 하고 다른 장졸들은 모두 죄가 없다. 왜냐하면 원균이란 사람 원래 거칠고 사나운 하나의 무지한 위인으로서 당초 이순신과 공로 다툼을 하면서 백방으로 상대를 모함하여 결국 이순신은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일격에 적을 섬멸할 듯 큰 소리를 쳤으나 지혜가 고갈되어 군사가 패하자 배를 버리고 무치로 올라와 사졸들이 모두 어육이 되게 만들었으니 그때 그 죄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한산에서 한번 패하자 뒤이어 호남이 함몰되었고 호남이 함몰되고서는 나란 일이 다시 어찌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시사를 목도하건대 가슴이 찢어지고 뼈가 녹으려 한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동전을 주저하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는 자 중에 혹자는 이렇게 재정이 바닥난 때에 통화 증시 정책으로 모든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시험해 보았다가 중지하더라도 큰 해는 없을 것이니 시험 삼아 실시해 보는 것도 무방하다 하고, 혹자는 우리나라는 풍속이 중국과 달라 조정조에서도 시행했다가 금방 폐지한 사실이 있었으니 그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다만 경리가 그것을 꼭 실시해 보려는 생각이 있어 중국에 주본을 올려 만력 통보를 주조할 것을 청하라고까지 하였으니 시험 삼아 해주로 하여금 마련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틀림없이 시행이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이에 앞서 경리 양호가 상성 품첩을 내보이며 말하기를 그대 나라는 돈을 이용하지 않고 미포로 교환하기 때문에 화폐가 유통되지 않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으니 이 품첩대로 빨리 시행하도록 서둘러 계획을 세운 다음 회부하라 하였는데, 이를 비변사에 개하였으므로 이 회계가 있었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이비에게 승지를 더 전망하라고 전교하고 비만기로 일렀다. 의주의 부루들이 본주 사람인 전주부 김간과 풍간 백주암 백원충을 특별히 보내어 문안하여다. 그 고을 사람들이 지난날 내가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정분을 잊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였으니 그곳 인심이 충이가롭기 그지없다. 김간 등이 먼 길을 고생하며 왔으니 김간은 승직시키고 백주암과 백원충에게 직책을 줘 위로하여 보내라.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2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남원의 성이 함락될 때 공을 세운 방어사 김경로와 구례 현감 이원춘 등이 포정되지 않았으니 살펴보라.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3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부총 해생 등이 가정 500명을 두 길로 나누어 나아갔는데 본길은 합천 3가를에 이르러 200여 명의 외적을 만나서 수급 72개를 얻고 조선이 남녀 150여 명을 되찾았으며, 서쪽 길은 거창 간팔에 이르러 약 300여 명의 외적을 만났는데 험한 산과 좁은 산을 점거하고 있었으므로 외의 수급 1개를 베었으나 외적들이 길 입구를 차단하고 있어 인마가 통행하기 어려워 전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3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상이 이양경리를 찾아가 보고 말하기를 황상께서 대인이 이 땅에 세우신 공로를 통촉하시고 크게 보상을 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공로라고는 조금도 없는데 특별한 장상을 받고 나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 여기 온 것은 대인의 분부를 듣기 위해서이니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하니, 경리가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여러 가지 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힘써 행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고 또 이어 말하기를 경상 좌도의 안동 이남의 영천 신령 거창 등지가 모두 황야로 변하여 사람이라고는 전혀 살지 않고 있으니 그곳에다 양향을 미리 비축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가르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경리가 상과 서로 읍하고 일어서서 말하기를 둔정과 축성 등의 일은 반드시 인재를 골라 써야 합니다. 인재만 골라 쓴다면 자연상벌이 분명해져 권징이 제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의 말씀이 옳기는 옳습니다만 인재를 알아보기가 어려우니 그것이 염려될 뿐입니다 하였다. 경리가 말하기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철인인 것으로 요선도 어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묻기를 좋아했다느니 살피기를 좋아했다느니
하는 말이 있듯이 임금이 만약 묻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는다면 인재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한 사람이 올바른 인재를 얻어 나라 일을 맡긴다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겠습니까? 또 꼭 수상 한 사람을 잘 골라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니 수상이 올질다면 그가 청가하는 자들도 다 얻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가르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3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상이 또 마 제독을 찾아보았다. 제독이 말하기를 나는 나이 많은 사람으로 산을 넘었고 물을 건너 먼 길을 왔으니 수토가 맞지 않아 그것이 점점 병이 되어 시석 사이를 달리는 것이 절대 어려운 일이기에 이미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우리나라 일로 멀리 먼 길을 오셨다가 그러한 병을 얻게 된 데 대하여 너무나 걱정스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아래 할 것 없이 대인만 믿고 있는데 대인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신다니 이는 우리나라를 버리는 일로 우리나라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자 제독이 말하기를 훌륭하신 덕하에 내가 감복하겠습니다. 나는 늙어 무능하고 병도 많아 이를 것 마치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어찌 여기에 머무르면서 곡식을 축내며 끝없이 피해만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나 서운합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들었고 또 재력도 없으니 여기 있어야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중문에는 호걸들이 많으니 나 대신 그들이 나오면 이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변보를 듣건대 지난 3월 24일 정기룡이 적 24명의 목을 베었다고 또 나의 가정들도 고군으로 적의 수급 33을 베었다고 하며 또 진주의 적과 싸울 때도 70여 수급을 베었을 뿐 아니라 마필도 그에 상하게 노획했으며 조선인을 수출한 것도 100여 인에 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일 도산 싸움에서도 적들은 내성만 지키고 있으면서 외성이 깨졌는데도 구호의 뜻이 없었으며 행장 역시 제 집만 굳게 지켰을 뿐 원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들로 미뤄볼 때 적을 평정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어 묻기를 이순신이 거느리고 있는 수병은 얼마나 됩니까? 하니 상이 2천여 명일 것으로 대답하자 제독이 말하기를 전조의 수병도 지금 많이 나왔는데 국왕께서 그 소식을 들어 알고 있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미 알고 있다고 답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수병을 거느린 총병이 2명인데 총병 주우덕은 여순 입구에서부터 강화 이사를 지킬 것이고 총병 진이는 강화에서부터 호령 이남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허유격도 군대 3,000명을 인솔하고 뒤이어 도착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귀국의 수루의 형세가 어떠한지 잘 모르는데 만약 2만 명의 수병으로 선제 공격을 한다면 한산도를 탈환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과인 역시 수루의 형세를 잘 몰라 경솔하게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준호를 받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의 은덕에 대하여 우리나라로서는 상을 막론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난 가을의 별난 때 대인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순식간에 괴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대인의 힘으로 이렇게 부지하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였다. 서로 읍한 다음 상이 나왔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3일 정사 5번째에서 비변사가 아뢰기를 상께서 원균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말라. 주장을 구출하지 않은 죄는 그에 따른 법이 있는 것이다. 또 이 어깨처럼 여러 해 동안 적과 싸우다가 나라일에 죽은 자는 보상을 하여야 하니 그의 아들을 노경하도록 하라. 그리고 어찌 목 베고 보상해야 할 자가 없겠는가 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 어깨의 일은 보상해야 할 만큼 훌륭하다고 비변사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상교를 받들었으니 각별히 포록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다만 그 나머지 장관들의 공조에 대하여는 상세히 밝혀내어 계문하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포주의 법을 논할 수 있겠으니 전교 내용을 하유에 아울러 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3일 정사 6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김경로와 이원춘이 남원에 들어가 지키다가 죽음을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다른 예에 따라 잘 살펴서 보상해야 된다. 응정에 대하여는 그때 포상하였던가 그리고 진유격이 진법을 익혀 정제한 뒤에 통치하라고 했다 하니 병조와 훈련 도감에 일러서 서둘러 살펴본 뒤에 통지하게 하라.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3일 정사 7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응정을 포상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2조의 인문 문의하였더니 그때 남원에 들어가 죽음을 당했다는 말이 있으나 죽었는지 살았는지의 여부를 자세히 알 수 없어 아직 포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응정 김경로 이원춘의 건에 대해서는 전라 감사에게 하사하여 확실한 사실을 조사 계문한 뒤에 전례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3일 정사 8번째 기사 석양의 양경리가 시여소에 와서 회사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3일 정사 9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허유격에게 보낼 동인의 글을 뽑아 베낀 사람이 누구이며 제독에게 보낼 계첩은 누가 지은 것인가 하였다. 회개하기를 계첩은 신음이 지었고 동인의 글은 오억령, 조정립, 이상희, 이이첨 등이 뽑아 베꼈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책 속의 1, 2편을 우연히 잠시 보았더니 잘못된 것이 있는 듯 하여 부표하여 내려보냈다. 이런 미로 보면 아마 다른 것도 잘못된 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본자까지도 잘못 써진 것이 많을 것이다. 중국 장수에게 주는 서책이 그래서는 안 되니 다시 대제학에게 감정하게 하고 계첩도 다시 만들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3일 정사 10번째 기사 이비에게 전교하였다. 장본 내관인 인복은 남달리 용감하여 일찍이 종군하면서 누차 전공을 세웠고 지난날에는 자원하여 이 경준을 따라 내려가서 싸워 적의 수급 2개를 배웠으며 또 많이 사살하였다. 그가 나라를 위해 적을 친 정성이 매우 가상하니 그에게 가자 하라.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4일 무어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4일 무어 두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중국과는 오종도가 순천에 있으면서 2명의 외노와 우리나라 사람으로 외노에게 포로되어 간 가외 1명을 생포하여 자기 가정을 시켜 경리와 제독에게로 압송하게 하여 어제 추문을 마친 다음 다시 그 가정에게 맡겨 남대문 안 송현의 어느 인가에다가 구류시켜 두었었는데 그 가외가 밤을 이용하여 도망쳤습니다. 가정의 고발에 따라 본조에서 정룡청의 관원 40인을 차정하여 보내어 체포하게 하였는데 성문도 일찍 열지 않고 날이 밝은 다음 열게 하였다고 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5일 기미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5일 기미 두번째 기사 진유격이 시오서에 와서 상을 배웠다. 내일 열무하려는데 국왕도 함께 가서 관모하자는 것이었다. 유격이 말하기를 동작 부교 앞 가까운 곳에다가 장막을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이어 말하기를 지난 임술년과 개해년 사이에 왜구가 절강을 침범하였을 때 절강 사람들이 군사를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문만 듣고도 와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절강 사람과 복권 사람들이 분지박산되었다가 병마 조련을 받고서는 비로소 토평하였습니다. 지금 조선 역시 병력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적을 만나면 반드시 괴멸되고 맙니다.
조선의 정병 2,000명을 뽑아 나에게 맡겨준다면 낭선, 등패와 칼 쓰는 모든 법을 늘상 교습시켜 적을 섬멸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내가 귀국에 있으면서 도움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군병을 조련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것입니다. 옛날 당 태종은 천하의 병력을 다 동원하고서도 작은 안시성 하나를 격파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군대는 정예로운 것이 제일이지 많은 것이 제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들이 연놈을 분산해 점거하고 있으므로 군대도 피곤하고 힘도 약하여 모든 계책을 써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무슨 계책을 써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대인께서는 반드시 무슨 계책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적들을 소탕할 수 있을런지 오늘 이 기회에 그 계책을 좀 들려주기 바라오이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나는 일개 편비로서 맡아 하는 일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마는 네 생각에는 대병이 나오기만 하면 적은 반드시 바다를 건너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싸우자니 군대가 외롭고 지키자면 식량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반드시 건너갈 것입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대군이 부산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다만 식량을 댈 수 없을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역시 식량에 대한 한 가지 일로 항상 우려하고 있소이다 하였다. 유격이 슬상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해물이나 산나물이 남경과 똑같습니다. 북경에는 이러한 물건들이 없습니다 하였다. 술상을 거두고 서로 업하고 나왔다. 선조실록 그 19관 선조 31년 4월 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그 19관 선조 31년 4월 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상이 동작동 사장에 나아가 진 유격과 섭진하였는데 진은 방진이었고 백포와 성첩 모양같이 만들어진 것을 휘장으로 둘러놓았다. 그런데 그것이 해에 반사되어 사오리까지 하얗게 뻗치니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광경으로 사람의 눈을 현란하게 하였다. 상이 곧바로 진중으로 말을 달리어 들어가 장군단 아래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서로 업하고 자리에 앉자 사면의 조장이 드디어 그치고 습진이 시작되었는데 일명의 중국군이 홍패를 들고 꿇어 앉아 외치기라 관기는 명령을 들으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진법은 훈련 도감의 방식과 같은가 다른가 하니 서승이 아뢰기를 이 원익이 남으로 내려갈 때 중국인들이 습진하는 것을 보고 훈련 도감의 방식과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서승이 아뢰기를 처음에는 4,000명의 병력이었으나 도산 전쟁에서 죽고 지금은 3,400여 명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 진세를 보니 군용이나 깃발이 질서정연하고 당당하여 우리나라 진법은 애들 장난처럼 엮여진다. 뿐만 아니라 이 병력이 큰 들판에 널려 있으면 보기에 적잖게 보여 만약 적병이 와서 보았을 때 틀림없이 몇몇 명쯤 되어 보인다고 할 만큼 병력의 다수를 짐작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하였다. 기고관이 각기 나아가 명령을 듣고 난 뒤 외병 모양으로 꾸민 수십 명이 앞으로 나와 아련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 외형들이 어찌하여 나타났소이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이는 바로 당인을 외병 모양으로 꾸민 것으로 군중에다 두고 그들로 하여금 외노의 기밀을 탐색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혹 적진과 가까이 있을 때는 적진을 오가며 탐문도 하는 간첩 구실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고 이어 말하기를 우리 군대는 369일이면 의리에 습진하고 있으니 이곳 군대도 우리 군대를 따라 습진한다면 토병도 병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중국인 일명이 또 행령 오방패를 들고 꿇어 앉아 외쳤다. 상이 이르기를 이 진법은 유제독의 방식과 같은가? 하니 서승이 아뢰기를 유제독의 방식은 한 번 싸울 때 9번을 변하는데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하였다. 중국인 하나가 또 야영 줄기패를 들고 나와 꿇어 앉아 외치자 중국인들이 군대를 정비하여 진을 치면서 외병이 밤에 쳐들어오는 신용을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 적의 진영을 처부순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저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하였다. 또 한 중국인이 보상 삼첩패를 들고 나와 꿇어 앉아 외쳤다. 상이 이르기를 저렇게 뛰면서 달려가는 것은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외노들이 하는 짓이 저와 같습니다 하였다.
중국인 하나가 또 대충 오첩패를 들고 꿇어앉아 외치니 북병이 일시에 모두 일어나 외노를 포위하는 모양을 하였는데 상이 그것을 보고 이러기를 옛말에 물고기를 깬 것처럼 해서 진격한다는 것은 바로 저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하였다. 이번에는 또 중국인이 일명이 위소 확 회공패를 들고 나와 꿇어앉아 외치니 중국군들이 모두 피리를 불면서 달려오는 신용을 하였는데 이는 바로 승리를 아뢰는 모양이었다. 상이 이르기를 저렇게 엄정한 중국의 습진법을 보지 못했다가 지금 보니 너무도 질서 있고 당당하여 외적 정도야 치고 말고 할 것도 없겠다 하였다. 유격이 또 타권을 앞에서 보여주었는데 그 법은 뛰면서 몸을 날려 두 손으로 자기의 얼굴이나 목 혹은 등을 치며 가슴과 배를 번갈아 치기도 하고 볼기와 허벅지를 문지르기도 하는데 주먹 쓰는 것이 어찌나 빠르고 민첩한지 사람이 감히 그 앞에 근접할 수 없을 정도였다. 또 삼지창을 쓰는 법과 언월도를 쓰는 법, 낭선, 당파, 등패를 쓰는 법 등을 보여주고 나서 유격이 말하기를 지금 저 여러 기법을 각기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별로 기묘하게 보이지 않지만 만약 그것들을 한 부대로 편성하여 서로 치고 맞고 하는 모양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참으로 볼만합니다. 하고서 여러 기법을 한꺼번에 보이도록 명하니 대장이 맨 앞에 쓰고 등패가 그 다음에 포수가 또 그 다음에 그리고 낭선, 장창, 삼지창의 순서로 서로 번갈아 전진과 후퇴를 하고 좌로 돌고 우로 빠지고 하면서 각자 있는 묘기를 다 자랑하였다. 유격이 말하기를 저 한 부대에서 단 1명이라도 죽으면 그 나머지는 비록 살아있어도 모두 군법으로 처단하기 때문에 제각기 사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우리나라 칼 쓰는 법을 보여주니 유격이 말하기를 기법은 좋으나 다만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도록 가르친 뒤에야 쓸 수 있습니다 하였다. 또 우리나라 말 달리는 법을 보이면서 말 위에서 서기도 하고 안장 위에 거꾸로 서기도 하니 유격이 보고는 잘한다고 하였다. 술자리를 걷고 대가가 먼저 들어왔다. 선조 실록그 19권 선조 31년 4월 7일은 신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 실록그 19권 선조 31년 4월 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위장 평수가가 본지로 돌아간 건에 대하여 오종도가 경리에게 첩보하였다. 선조 실록그 19권 선조 31년 4월 7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상이 이렀다. 동전을 주저하는 일에 대한 난이도와 그 이해에 관하여는 내가 아는 바 없으나 다만 짐작하기에는 우선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우리나라의 등통의 산이라도 있는가? 어디서 구리를 가져다가 주저한단 말인가? 그리고 주저한다 하더라도 이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동전을 어떻게 민간에 유통시킬 수가 있을 것이며 지금 동전을 졸라게 가서 매매하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사려고 하겠는가? 틀림없이 머리를 흔들고 돌아설 것이어서 결코 시행되지 않고 말 것이다. 천백리 사이의 풍속이 서로 다르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토산도 각기 다른데 지금 중국에 사는 대로 하기 위하여 억지로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런 보탬은 없이 다만 한바탕 시끄러움만 더 할 염려가 있다. 그런데 지금 격리 대의는 독촉하면서 중국에 주본을 올리려고까지 하고 있으니 만일 시행하지 않으면 끝에 가서도 뒷말이 있을 염려도 있다. 유사에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절대 경솔하게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선조 실록그 19권 선조 31년 4월 7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정원이 회개하기를 물어보았더니 평수가가 들어간 것에 대해 오종도가 경리에게 첩보했기 때문에 경리가 그대 나라에서도 반드시 취보가 있었을 것이니 빨리 가져오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부득이 올려야 할 것이나 그것을 올릴 때 종전부터 그러한 말들이 의례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 뜻으로 말을 만들어 고해주라 하였다. 선조 실록그 19권 선조 31년 4월 8일 ems로 첫 번째 기사 무효시부터 사시까지 사방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선조 실록그 19권 선조 31년 4월 8일 ems로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 7억 99권 선조 31년 4월 8일 엠스루 세 번째 기사. 경리의 분부에 따라 용산창의 미두 1180녀석을 배에 싣고 충주로 향하였다. 선조 7억 99권 선조 31년 4월 8일 엠스루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를. 병난이 일어난 지 7년이나 되어 군량을 확보할 계책이 없기 때문에 재물을 마련할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있는데 신들도 시세가 부득이하여 그렇게 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수령이 곡식을 바쳤다고 하여 당상관에 승진시키기까지 하는 일은 너무나 당찮은 일입니다. 그것이 만약 전략하고 쓰고 남은 여분이라면 그 여분은 당연히 국가에서 쓸 곡식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모두가 민간에서 함부로 거둔 것입니다. 설령 잘 조처하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분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 불과한 것으로 다른 상으로 그의 공로를 표하면 족하지 그렇게 분수에 넘친 관작을 줄 것까지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 길이 한번 열리면 가렴주거가 여기저기서 일어나 의관을 차린 자도 염치가 없어질 것이고 백성들은 날로 고열이 소묘될 것이니 국가로서는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신들은 그 폐단을 없애지 않으면 식량이 고갈되기 전에 나라가 먼저 위태롭게 될까 염려됩니다. 곡식을 바쳐 당상이 된 전후 수령들의 관작을 모두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수령이라고 모두들 똑같이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란 일에 뜻만 있다면 최선의 조치 방법이 꼭 없지도 않을 터인데 어찌 백성에게 횡령해서만 가능하겠는가. 지금 양양을 조처하는 방법에 있어 무리하고 외람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 논하면 그 문제를 논해야지 관작을 주는 일을 논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헤아려 조처하라. 이미 주어진 가자는 고칠 것이 없다 하였다.